안녕하세요. 주리세배 줄리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의 그 비밀노트 공개 후에 정말 힘이 되는 좋은 말씀과 또 좋은 피드백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기록노트를 보시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만 6세 때 해리포터를 처음 읽기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의견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과 격려를 주신 분도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만 6세에 해리포터를 읽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드림북 같은 이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그 노하우들, 또 해리포터를 읽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꿀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해리포터를 만 6세 때 읽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질문 주신 분들의 마음이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질문이기는 해요. 사실 이 해리포터는 그 초등 고학년 때 읽기에 좀 적합한 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 6세 때 이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했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저희 아이가 만 5세 때 정도부터 이제 챕터북을 처음 읽게 되는데요. 그때 뭐 아이가 스스로 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 5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매일 밤 그 책 읽어주는 시간에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챕터북이 시작됐고 또 매일매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 집중 듣기를 통해서 이제 챕터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그 전에 막 그 픽처북이나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막 읽어줬을 때 반응에 비해서 챕터북을 읽어주는 그때의 반응은 좀 뭔가 막 되게 재밌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이가 뭐 거부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 전에 막 본인이 좋아하고 픽처북을 한창 읽었던 그런 시절 대비 뭔가 그 책에 대한 애정이나 특히 이제 챕터북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이가 막 되게 즐거워하지 않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살짝 그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챕터북에 대한 좀 익숙함이나 그 흥미가 생기기 전까지는 막 그 비중을 늘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한 1년간 굉장히 그냥 천천히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집중 듣기만 꾸준히 해오면서 뭐 한 80%는 픽처북을 읽어주면서 한 하루에 10%, 20% 정도만 그 챕터북에 비중을 뒀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매일 조금씩은 그렇게 읽어갔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챕터북에 대한 흥미는 아이가 여전히 막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제 저도 아이랑 같이 챕터북을 1년간 보다 보니까 뭔가 막 이야기의 그런 구성이나 그런 흥미가 막 굉장히 잘 짜여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챕터북들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얼리 챕터로 읽었던 게 뭐 네이트 그레이트나 아니면 주니비 아니면 제로니모 그런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물론 간간히 아이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끼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이가 뭐 그렇게 막 재밌어 하지 않았고 제가 이 챕터북들을 좀 봐도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뭐 스토리로 엄청 재밌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시리즈들이 쭉쭉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호흡이 길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마디로 이 진정한 그 소설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다리 역할 좀 해주는 게 이제 챕터북 같은 느낌이었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챕터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챕터북 단계 이전에 이미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냥 책을 좋아하게 된 아이가 아니라면 챕터북부터 이제 자기 나이가 돼서 그 영어책을 읽기 시작된 아이라면 정말 책을 좀 좋아하게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어떤 그 책 흥미를 좀 제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 스토리가 정말 탄탄한 그냥 소설로 한번 넘겨보자라는 그런 좀 무모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집중 듣기로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집중 듣기 같은 경우는 현재 내 아이의 어떤 레벨보다 조금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를 한번 시도해보게 됐어요. 물론 아이 나이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무모한 도전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용기가 났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그 소설 단계 이전의 책들을 이미 한 몇 년간 수천 권 이상 읽어왔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책 육아를 하면서 엄마가 내 아이를 정말 이렇게 밀착 케어하고 정말 가까이서 관찰을 하면서 아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
요정일 거라 생각하고 한번 해리포터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이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정답도 없고 특히 이 체육과에 있어서는 정말 더더욱 그렇거든요. 보편적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준에 한계를 딱 정해서 내 아이를 그 틀에 딱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보통 상식으로만 따라가자면 사실 만 6세 때 뭐 해리포터를 읽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아이마다 전부 다 상황은 다르고 꼭 그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준에 내 아이를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다. 항상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라는 것과, 또 아이가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해리포터를 만 6세 때 읽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앞에 질문은 계기였고 지금은 이유인데 뭐 좀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무모하긴 했지만 제가 그 나이 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한 5년 이상을 뭐 영어 원서, 그리고 영어 소리, 영어 영상 노출을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한 5시간에서 8시간 이상 계속 노출을 해왔기 때문에, 뭐 나이는 비록 만 6세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못지않는 그 누적량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매일매일 5시간에서 8시간 그렇게 영어 노출을 그렇게 해왔다라는 게 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렇게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영어 영상을 그 DVD를 통해서 매일 2시간 이상 매일 시청을 해오고 있었고, 또 뭐 밥 먹거나 샤워하거나 또 레고나 블럭 가지고 놀 때도 제가 영어 소리를 계속 켜놓고 있었고, 그리고 영어 책 읽는 시간이 하루에 못해도 한 3시간 정도는 그 유아기 때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벌써 뭐 하루 7, 8시간은 이렇게 영어로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이미 이 긴 글에 대한 활자와 친숙한 경험이 베이스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리포터가 정말 아무리 재미있고, 또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최근 50년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해리포터가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림 하나 없는 그 빼곡한 긴 글에 대한 익숙함이 없었으면 특히 이런 어린 나이에는 정말 시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 해리포터급의 어떤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양한 다독을 통해서 그 긴 글에 대한 뭐 친숙함이나 익숙함이 먼저 그 기본 조건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이가 자꾸 빨라지면서 뭐 문자나 카톡 사용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짧은 글, 그러니까 굉장히 축약되고 정말 그 단순한 글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다 보니까 점점 이 긴 글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너무 이른 나이부터 간결하고 그 축약된 글의 사용이 익숙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책에 나열된 긴 글들을 보면 점점 좀 읽기 싫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심지어 책에 나열된 긴 글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도 긴 글만 보면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그냥 읽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수록 이 스마트폰 사용을 저는 자제하는 것이 아이가 정말 책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 영어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원서 해리포터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평균적으로 몇 세 정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해리포터가 원서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7권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 번역판으로는 20권이 넘는 시리즈로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서 기준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7권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AR 레벨 기준으로 보면 5점에서 7점대 사이의 그 영역을 갖고 있어요. 앞에 1, 2, 3권 같은 경우는 뭐 AR 레벨 기준으로 한 5점에서 6점대 정도이고, 뒤에 있는 4, 5, 6, 7권 같은 경우는 이제 AR 레벨로 6, 7점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면으로도 보면 이 초반에 있는 1, 2, 3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포터가 11살 생일을 기점으로 호그와트라는 그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다 보니까, 뭐 주인공 나이가 지금 11살이니까 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요때가 원래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4권 이후부터는 이 주인공들이 이제 사춘기 이후의 나이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캐릭터들도 이제 굉장히 성숙해지고 로맨스도 시작되고 이성교제, 뭐 키스씬, 사건들도 점점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표준적으로는 초등 고학년
이후에 읽기가 적합하다고 생각 들고요. 실제로도 이 해리포터가 처음 한국에 출간된 게 1999년도에 이제 처음 나와서 2007년까지 계속 그 1년에 한 편꼴로 이렇게 시리즈 연재이 되다시피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해리포터를 읽었던 어린이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기다리면서 이 어린이도 1년 성장하면 이 안에 책 주인공도 1년이 성장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가 좀 매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랑 수위가 좀 조절될 수 있었던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완결이 났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다 몰아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 내 아이와 지금 이 해리포터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그런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이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책을 잘 이렇게 제대로 잘 골라주시려면 그 안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실 필요가 좀 있으시거든요. 남들이 많이 읽고 또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막 사가지고 내 아이한테 읽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내 아이와 좀 맞지 않는 막 폭력신이라든지 로맨스 같은 그런 상황이 막 묘사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고 좋은 책이라고 해서 내 아이에게 좀 읽히고 싶은데 지금 내 아이의 나이와 이 책이 좀 잘 맞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원서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같은 검색에서 이 책 뭐 몇 살에 뭐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구글에다가 뭐 짧은 영어이긴 하지만 영어로 그 검색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 구글에 들어와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원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이에게 주기 전에 한번 짧은 검색을 해봐요. 그냥 영어긴 한데 이게 원서라서 그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부모들이 어떤 책이나 뭐 컨텐츠를 권할 때 이게 우리 아이가 뭐 몇 살인데 이게 잘 맞을까요? 이런 검색들을 많이 했고 답들이 있는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는 What ages are 하면서 그 놓고 싶은 책 이름 지금 뭐 해리포터면 해리포터 books for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막 그 원어민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으로 뭐 여러 가지 답글을 단 거 그런 거 찾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What ages 하면서 recommend로 그러니까 추천하느냐 뭐 그런 것도 괜찮겠죠? Recommended for the Harry Potter. 그래서 what age is recommended for the Harry Potter 이런 식으로 쳐서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원서를 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대충 제목 보시면서 영어를 이거 뭐 하나하나 힘들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만 읽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보시다가 여기 보시면 Best age for Harry Potter books 땡땡 하면서 Our Family's Experience라는 글이 있죠. 우리 가족 기준으로는 이때가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잘 모르는 원서를 우리 아이에게 권하기 전에 그냥 좀 팁을 얻는 것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이게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가장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이런 구글 검색을 통해서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댓글들을 좀 보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제가 이용하는 팁인데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서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제가 받아온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해리포터 관련해서 제가 받은 질문과 또 준비한 답변은 지금 더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해리포터 원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제가 그 뒷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원서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가 해리포터를 읽기 전에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